안녕하세요. 2838 재테크TV의 비타씨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법안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까지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의 연속들이었습니다. 작년에 제 지인도 임대인으로부터 실거주를 할 테니 나가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해요. 전세를 한 4년 정도 거주를 했기 때문에 전세가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주변의 전세가는 모두 올랐기 때문에 막막한 상황에 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집을 결국 매수하게 됐는데요. 이처럼 내 집은 남의 일이라 여기면서 무주택을 유지하던 1인 가구들에게도 부동산의 매수세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좀 강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요. 뭐래? 난 무조건 산다. 2030 전월세 대신 내 집 마련. 저의 지인처럼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에 월세든 전세든 주거비 부담을 급격하게 느끼고 서울 외곽에 영끌해서라도 집을 매수하는 케이스를 볼 수 있고요. 2030 1인 가구 1년 새 95만 급증. 집값 너무 올라 결혼을 못해요 라는 기사도 볼 수 있는데요. 청약과 부동산 세금 등의 기준이 되는 정부의 1가구 1주택 고집으로 일단 세대 분리를 했고 1인 가구가 되었는데 현실적인 가격 부담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3기 신도시 청약만을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급증한 1인 가구의 현실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방안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책의 폐해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지만 당장 실천할 정부는 아니겠죠. 내 집 마련은 안정감과 다음을 계획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1인 가구라도 꼭 필수로 해야 하고 강력 추천하는 입장입니다.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저는 항상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3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집값 많이 올랐는데 살까요? 말까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얼마큼 언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지는 정확히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그 사실을 학습을 통해 이해를 하고 있으면 필수제인 집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살기는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임차인 생활만 하게 되면요. 안정감이 없고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함에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집이 나의 가용자금의 범주를 벗어나는 순간 나는 좌절하며 밀려나야 됩니다. 그 순간 남 탓을 하게 됩니다. 흔히들 정부 탓을 많이 하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집값을 올려놨으니 잡아야지 라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집값은 날아가 버립니다. 살 수 있는 집을 사는 것이 다음을 계획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을 하고 투자까지 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 살까? 전 절대 찍어주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가용자금과 너의 상황을 통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토론을 해보고 같이 비교 분석을 해보자 라면서 딱 거절을 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 있다가 결혼을 하면서 친척이 찍어준 투자처를 투자하게 됩니다. 바로 지역주택 조합이란 건데요. 지주택은 재개발, 재건축과는 달리 토지를 매입하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날리는 경우가 흔한 분야입니다. 친구는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심각성을 깨닫고 울며 불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산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 중에 하나인데요. 그 결정에 그 선택에 본인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어디를 사고 무엇을 사는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한 분야이죠. 3번째, 대출이 무서워 30년 동안 갚아야 하는데 몇 억의 대출을 실행하는 게 큰 부담감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의 월급의 일정 부분 이상을 매달 갚아나가면서 이게 상환이 30년이라고? 불안할 수 있지만요. 30년 동안 한 집에서만 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며 갈아타기를 하는데요. 대출은 그때 집을 팔 때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자본이 부족하다고 하면 대출이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출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대출을 또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대출 규제로 대출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원리금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를 통해서 1인 가구로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대한 내 집 마련에 대한 방안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주와 수익 2마리 토끼를 더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1인 가구도 힘내십시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